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부가 덥고 북부는 시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닙니다. 평양이 서울보다 더 더워요. 어떻게 덥냐? 이게 지금 한반도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한반도인데, 저기 그냥 시뻘겁니다. 물론 시뻘거다는 것은 저 온도를 보여주는 색깔인데, 저 시뻘건 색깔보다 더 뜨거운 지역이 노란색입니다. 예, 노란색이 빨간 지역보다 훨씬 더 덥다는 거죠. 근데 저기 보게 되면 지금 서부 지역에 쭉 노란색 띠가 있고, 저 중국에 올라가서 저 랴오닝성 쪽에도 지금 노란 이런 폭염 더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한반도 폭염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티베트 고기압이 들어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들어가서 이중 열돔에 갇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평양 지역에 지금 두 개가 딱 겹치고 있는 그 선이 있는데,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돌아가는 사진을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평양이, 서울 온도를 보시고 평양 온도를 보시면 심지어 47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정도 온도가 되면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평양이 지금 47도, 체감 온도가 49도인 데가 있고요. 사리온이 45도, 해주 42도. 근데 서울은 41도예요. 그 원주 38도, 천안 41도, 전주 40도 해가지고 오히려 남쪽이 더 시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이 지금 폭염에 빠졌습니다. 제가 7월 27일부터 열대야라고 하지만은 열대야가 그냥 열대야가 아니고 평양은 아마 기록적인 열대야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TV 방송, 조선중앙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뭐 어제 나온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 날씨 예보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줬는데, 저런 식으로 간계가 얼마고, 근데 저 간계가 얼마나 더 저 산간 지역이고 북부입니까? 간계, 신의주 해가지고 더 덥습니다. 온 한반도가 지금 폭염에 빠져 있는 이때 북한에서는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평양 거리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게 요즘에 평양에서 폭염을 이겨내는 방식인데, 아니 근데 이런 폭염 속에 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우산을 쓰고 가는 것으로서 북한에서는 폭염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V 화면 캡처해 보면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물 마시는 사진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막 분수 옆에서 사람들이 지금 물을 맞으면서 보여주는, 이게 폭염 이겨내는 모습, 북한 중앙TV에서 캡처한 사진들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산을 쓰고 다니라 이런 얘기가 정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놀이장이 10,000원이다. 그리고 평양 지역에서는 지금 또 아스팔트가 열기에 달아서 이글이글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전기가 있어 가지고 에어컨 틀고 작업자들은 작업하게 되면 좀 이렇게 뭐 몇 도 이상에서는 어디 들어가서 뭐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문제는 에어컨이 없어요. 물론 평양의 중심부에 뭐 좋은 곳들은 에어컨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례고, 북한 지방 같은 데는 에어컨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서 있는 게 선풍기입니다. 제가 평양에 살 때 정말 그때도 94년도 그 덥다는 여름도 제가 평양에서 이겨내긴 했습니다만은 선풍기도 없어요.
김일성 기숙사 선풍기 없습니다. 지금도 기숙사나 뭐 어디 그런 집집마다 다니면 평양시의 가정집들 정도는 선풍기는 갖추고 있겠지만은 지방에는 없는 집 많습니다. 저는 선풍기 없이 평양에서 더위를 이겨냈는데, 그러면 저렇게 더운 날에 방에서 자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불도 없이 나와서 복도가 그래도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좀 차니까 그쪽에 이렇게 누워서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밤잠을 설칩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덥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에어컨 틀면 좀 시원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에어컨이 전기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이 지금 겨우 간당간당해서 필요한 전력들 맞추고 있는데 에어컨 쓸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거 썼다가는 그 지역에 집단 정전 사태가 나서 에어컨 전기 쓰지 말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인민반 회의마다 에어컨 돌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에어컨 돌리면 그 전기 수요를 북한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산량도, 정말 전기 생산량도 아주 극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도 별로 쓰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대야에 김정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백두산에 지금 숨어버렸는지 열흘 동안 열대야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종돼 없어져 버리고 인민들만 헉헉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기가 막힌 거는 북한이 보도 행태라는 거죠. 북한에서 어떻게 이번에 보도가 나왔나요? 노동신문이 일자에 기사가 이 원산 갈마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평양시 해수욕장이 전 수영장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다. 제목이 사람바다 웃음바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건 무슨 진짜 엿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바다 웃음바다가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더운 때. 그래서 삼복철에 들어선 지금 대동강 기슭에 자리 잡은 문수 물놀이장은 매일 1,000,000원이다. 당연히 물놀이장이 1,000,000원이죠. 우리도 1,000,000원이겠지만은, 근데 저기가 가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거 달러로 받습니다. 입장료. 가난한 사람들은 갈 엄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더워 죽겠는데 북한이 내놓은 그 무슨 폭염 대책을 세우자. 연일 노동신문 나오는데 대책이 뭐냐? 제가 이것도 완전히 사람들 염장을 지르는데, 무슨 평양 종합병원 내과 부원장이 노동신문에 딱 게재를 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때는 사람의 몸에서 수분과 염류, 영양성분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피 흡입량은 적어진다. 피 흡입량 적어진답니다. 당뇨병 걸린 김정은이 숨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활랑거리고 숨이 차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혈압이 오르내리고 하면서 대책이라는 걸 내놓는 게 뭐냐? 건강관리에서 기본은 열 떨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 가공에서 식초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식욕이 떨어진다 해도 단백질 보충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단고기국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개고기국. 아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게 되면 지금 쌀값이 지금 8월에 최고 고점을 찍었는데 개고기를 먹어라. 이게 북한이 내놓은 이 폭염 대책입니다. 오죽 팥죽을 먹어라. 그리고 또 열을 떨구는 유익한 식료품 먹어라. 뭐냐? 녹두, 수박, 포도, 오이, 참외, 토마토, 생강, 부류, 이런 음식이 더위 해소에 유리하기 때문에 식료품 먹어라.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일사병이 왜 오르냐면, 일단 폭염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마릅니다. 마르면 관계를 해서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수지도 마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전기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관계를 못 합니다. 이러면 북한에서 두 가지 모순적인 지시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농작물 보호 대책에 만전을 가라. 만약에 생산량 줄이면 니들이 처벌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장 간부들은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인민학 초학교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바켓 들고 나가서 물을 줍니다. 말라버린 곡식에다가.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당장 그런 걸 해야 혁명성 있는 일꾼이라고 자기 목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시켜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폭염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인민들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상반된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내몰지 말던가. 근데 사람들을 내몰아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일만, 그 농촌을 제가 지금 비유했는데, 그럼 도시는 안전하냐? 도시도 뭐 김정은이가 기간 맞춰서 완공하라는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가서 공사를 짓습니다. 근데 공사하게 되면 군인들이 숙소는, 제가 많은 탈북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너무 잘 알죠. 대충 임시 건물 짓는데 거의 토굴집이죠. 위에다가 판자 없고 진짜 뭐 거기는 에어컨조차도 없어요. 이런 게 대충 돌아가고, 이런 데서 사람이 더워서 거기도 빼곡히 누워가지고 자는데, 야, 그 생지옥이라는 것은 제가 눈에 선한데, 예, 그 더워서 땀이 빨빨 나는데 거기다 또 이제 무슨 위생 관리가 안 되니까 목욕 시간도 뭐 일주일에 하루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벼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데 그걸 또 막을 방법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지옥 중에 생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서 또 아침마다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오히려 낮에 가서 건설하는 걸, 밤에 건설하는 걸 또 선호한다던가요. 예. 근데 어쨌든 낮이나 밤이나 잠은 못 잡니다. 잠 못 자고 내몰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 뒤에 지금 배경으로 지금 춤 연습하는 북한 평양 시민들의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더위 속에서도 또 무슨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평양 시민들 저기 내몰아가지고 저 조선옷 입고 아침부터 저 춤추는 연습하고 깃발 들고 이거를 계속 시킵니다. 이 폭염 속에. 제가 폭염 속에 김일성 광장 아스팔트에 3개월 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월, 8월 달에. 진짜 그늘 막 하나도 없는데 광장에 들어가서 대리석 바닥에 서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8가지 동작 반복시켜요. 1번 들면 뭐 빨간 꽃다발 들고 노란 꽃다발,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이렇게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체온을 빨리 떨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저런 광장에서 탁 쓰러지면 어디 가냐? 에어컨 나오고 시원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김일성 광장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 보도, 여기다 갖다 눕혀놓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늘만 있을 뿐이지 그냥 온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냥 눕혀놔요. 건설 현장 집안 내부에 놓겠지만은 빨리 사람을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사병의 직접적인 폭염 피해도 있지만은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갖다 놓고 쌓아두지 못합니다. 이런 폭염에. 그래서 식중독 걸리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중독 걸리면 병원에 가면 사는가 하면, 또 병원 요즘에 다 유료화했기 때문에 무상치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주사 하나 맞아도 또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식중독 걸려서 진짜 배탈 나서 온 가족이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폭염 속에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도망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피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냐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폭염은 농사 작물 곡식 수확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이게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리기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학술지에서 전 세계에서 이 벼농사, 옥수수 농사, 이런 농사하는 한 뭐 몇백 개의 나라들을 선택해 가지고 온도가 1도가 올라갔을 때 곡식의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데이터를 쫙 보니까,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는 경우에 세계 쌀 생산량이 평균 8.1% 감소한다고 합니다. 1도 올라가도. 10도 올라가면 거의 80%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10도 올라가면 뭐 벼가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북한의 지금 농업 생산량 가뜩이나 지금 제가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에 그 세계 질소비료 50% 이상을 생산하던 그 중동 국가들에서 배들이 빠져 못 나오니까 질소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비료가 없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 질소비료는 9월달에 주는 게 아니죠. 8월, 9월 이럴 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모내기 할 때 영양단지 뭐 이럴 때 줘야 되는데 이미 질소 비료 없이 지금 농사를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폭염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러면 고온 속에서 벼는 이삭이 여물지 못하고 수종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고온 속에 우리가 지금 한국도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벼멸균라는, 이것도 중국에서 맨날 이렇게 날아온대요. 예. 북한에서는 이 이름 못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온 지 침략을 당한 지, 벼멸균에 침략을 당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번창해가지고 벼 뿌리를 파먹으면서 그쪽에서 진을 빨아먹죠. 그러니까 뼈가 말라 죽는 겁니다. 벼멸균라는 게 이렇게 생긴 벌레라고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벼멸균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벌레들이 작물들을 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벼멸균 피해와 진짜 고온 피해로 해서 쓰러진 지금 논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들에서 쓰러진 작물들이 이제처럼 고온의 피해로 꽃가루의 성능이 떨어져서 수정이 안 된, 그러니까 쭉정이만 가득한 그런 벼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북한 또 옥수수도 많이 심죠. 이게 지금 요거는 중국입니다. 산둥반도도 지금 한국 못지않게 고온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산둥반도의 그 옥수수 생산량은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너무 고온 속에서 35도, 38도 이런 고온이 이어지면서 옥수수들이 지금 벌써 다 말랐습니다. 지금 한참 커야 될 때인데 저렇게 말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극심한데 북한은 이런 걸 자랑스럽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건 사진 찍다 보니까 그 농작물에다가 무슨 그 전기가 가서 막 분수처럼 저런 것들을 물을 뿌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사람들 저 물통 지고 가서 저기다 또 물을 준다고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따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온 폭염 속에서 사람들이 가서 또 물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파병하고 중국에 지금 관계 좋아져 가지고 뭐가 많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인민생활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지금 김정은이 지시한 공사 현장에 필요한 덤프트럭이나 공사 자재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인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8월에 식량 가격 꼭지점 찍은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북한이 지금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데, 지금 북한이 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다 보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탈출도 못하고, 옛날처럼 정말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도망이라도 쳤지만은 이제는 도망도 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중국은 점점 이제 국경 일대 압록강, 두만강 해가지고 이제 무역이 지금 정상화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무역하라면서 밀수를 차단하고 CCTV 엄청나게 또 강조를 하고, 이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물의 수면에 무슨 파동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잡아내는 장치, 그리고 밀수하게 되면 자동으로 찍게끔 이렇게 CCTV 성능들을 엄청나게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죽어도, 굶어 죽어도 그 안에서 더워 죽고 말라 죽고 얼어 죽고, 이제 겨울에 가면 또 얼어 죽겠죠? 전기 없고. 그러니까 배고파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올해 2월 달에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얼어 죽고 더워서 쪄 죽고 도망도 못 치고, 이런 극한의 지옥이 지금 북한에 펼쳐져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진짜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숫자가 6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겨우 10명이 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기존의 탈북 루트, 중국 넘어와서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동남아 쪽으로 건너가서 한국 오는 거, 이런 루트가 있어서 한때 전성기는 1년에 3,000명씩 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겨우 63명. 이게 최근 한 30년의 최저 수치입니다. 도망도 이제 못 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63명은 그래 중국에 살던 사람들, 혹은 뭐 외국에 파견됐다가 도망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지,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탈출해서 건너온 사람은
올해 상반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6월 달에 분기선 넘어온 사람은 이 카운트에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분기선 넘어온 사람도 없고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도 없어요. 배 타고 넘어온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는 김정은이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꽁꽁 잘 틀어막았다. 얼마나 이렇게, 이거는 진짜 2,500만 명이 사는 2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샌프란시스코의 강 가운데 있는 알카트라스 감옥 같은데 정말 극악한 감옥이라 하죠. 거기에도 2천만 명이 무슨 수감됐다고 가정하면 매년 몇백 명은 탈출에 성공할 겁니다. 아무리 극악해도. 근데 북한은 그런 세계에서 제일 극악한 감옥보다 더 꽁꽁 싸맨 극악 속에서 에어컨, 선풍기도 없이 47도의 체감온도, 심지어 저기 보면 49도까지 지겠습니다. 이 체감온도를 견디며 살다 보니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